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3단원, 대단원이 바뀌었고요. 경제활동과 선택,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합리적 경제생활과 경제체제라는 내용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 수업은 13번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란 어떤 것인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가, 결국 이것이 다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키워드로 자원의 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를 한번 수업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활동이란 무엇인가, 여기 그림과 같이 한번 볼게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인 재화나 또는 사람의 서비스를 만들고 생산하고 또는 분배하고 또는 소비하는 그런 활동을 통틀어서 경제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에서 만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구매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기업에다가 돈을 줍니다. 가격을 지불하죠.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죠. 자,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대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가는 우리가 얻는 거는, 제공되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은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대가로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죠? 기업에다가.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봅니다. 자, 여기서 재화란 무엇인가? 재화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음식이나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거. 서비스는 의사의 진료, 강사의 강의,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경제활동의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력을 기업에다 지불하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장을 세우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돈을 빌려서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은행이나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본이라는 건 돈을 의미하는데 자본을 빌려서 물건을 만들죠. 그러면은 그 대가로 기업은 어떤 것을 주냐? 이것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겠죠. 노동에 대한 월급,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이자, 지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돈에 대해서 은행이나 사람들한테 내는 거, 이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제공과 대가의 모습도 한 축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의 모습은 정부가 관여합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공공재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공공재는 도로, 전기, 뭐 이런 가로등, 이런 것들을 누구도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제공하는데, 자, 그 대가로 기업과 가게에서 돈을 받죠. 이 돈을 우리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 개 경제 주체라고 주인공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 이게 전체적인 경제 활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자, 뭐 됐는데 뭘 또 배울 게 있느냐? 바로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모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상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결과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탄생한 것이 경제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했고, 이런 탄생 배경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뭐든지 더 갖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씩 갖고 싶고, 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구가 있으니까. 자, 이런 거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희소성은 약간 재밌는 게 상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
상대성이라고 적을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욕심이 없고 그런 식으로 다르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배가 고플 때 원하는 음식의 양과 배부를 때는 음식 쳐다보기도 싫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또는 사람 안에서도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물건이라도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컵라면이 그냥 한국에서 평상시에는 누구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는 희소성이 적죠. 근데 이게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의 만년설을 보면서 그 외국의 멀리 산꼭대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이 컵라면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컵라면을 파는데 자, 이때 컵라면은 10,000원에도 팔립니다. 왜? 여기선 귀하니까. 한국에서부터 이걸 택배로 받아가지고 그 스위스 융프라우 기차를 타고 비싼 산 정상까지 쟁여놓을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없죠. 그럼 여기는 이거 자원이 훨씬 더 한정돼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런 욕구와 자원의 한정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테니까. 그래서 자, 자원의 희소성을 우리가 지금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경제학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원리는. 그게 증명 방법이나 사례가 세부적인 거죠. 자, 어떤 걸 선택을 하려면 어떤 거를 포기해야 할지도 고려해야겠죠. 포기할 거를. 그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그걸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다른 걸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왜? 내가 가진 자원도 돈도 한정돼 있고 자원도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방금 계속 얘기했죠.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야식을 먹을 때 야식 뭐 먹지? 족발 먹을까? 치킨 먹을까? 바삭한 치킨 너무 좋아. 라면 얼큰한 거 너무 좋아. 라면이 가격은 싸지만 족발은 비싸. 하지만 이건 너무 푸짐하고 맛있어. 나는 오늘 욕심을 내서 족발을 먹을 거야. 오케이. 족발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효용과 가격을 고려해서 이 족발이 주는 따끈함과 부드러움이 좋다. 그럼 선택을 했으면 포기하는 것들이 두 개가 생기죠. 이 중에 이 치킨의 바삭함과 치킨의 어떤 이런 가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치킨이 이때는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항상 있으면 기회비용이 따라오는 겁니다. 특징. 자, 근데 이 기회비용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선택을 다 달리하기 때문에 야, 난 라면이 최고야. 얘랑은 다른 거죠.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라면을 선택한다. 그러면 족발이 이 사람에겐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자, 그럼 우리는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똑똑한 선택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경제적인 선택일까? 그거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냥 용어예요. 자, 합리적 선택의 의미는 어떤 게 똑똑한 거야? 돈은 가장 조금 내고 뭔가 들어가는 노력은 가장 최소로 하면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거. 가장 큰 편익. 여기서 편익이라는 거는 만족감이나 이익, 돈적인 이익이나 만족감 또는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회비용. 여기 기회비용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편익이 오는 걸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바로 기회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만족감을 높이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합리적 선택 기본적인 방법은 그래서 간단하게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어떤 사장님의 장사 스타일 또는 내 소비 습관 이런 거는 경제학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근데 비용이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익이 큰 걸 선택해야겠죠. 예를 들면 족발집이 여기서 족발을 선택했으니까 A, B 가게가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서비스로 막국수까지 오는 게 편익이 더 크겠죠. 그럼 요거를 선택하는 게 편익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편익이 같아. 만족감이 같으면 어떻게 돼? 비용이 적은 거. 자, A 족발, B 족발이 만족감이 같아요. 만족감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를 보는 게 더 좋지?
가격이 싼 게 좋다는 거죠. 여긴 배달비가 1,000원, 여긴 배달비가 3,000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싼 거. 우리 이거 은연중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렇게 조금 글로 풀어서 쓴 거고, 이런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그 자원의 희소성의 의미와 그 다음에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자원의 부족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